마포의 심장, 무려 5개 노선의 역세권, 경의선 숲길과 효창공원에 붙은 숲세권, 10,000개가 넘는 회사들과 종사자 수 6만 명 이상의 직주 근접, 여의도 5분, 광화문 8분, 용산공원 5분의 특급 교통, 미니 대치동이라 불리는 팥군지, 평당 1억을 넘긴 상급지. 이곳은 바로 마포 공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명할 게 너무나도 많은 마포 공덕동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경의선 숲길 공덕역 근처인데요. 제 뒤로 오피스 빌딩, 주상복합의 아파트들에 또 이렇게 푸릇한 녹지에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마포 공덕 일대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최근 시거래를 보면 24평은 26억이 넘고 33평은 3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닙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동네에 빌라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10평짜리 투룸 빌라가 12억에서 13억을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세를 활용해서 구입한다 할지라도 투자 금액이 9억, 10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것조차도 재개발 초기 단계의 시세이고 이 재개발이 많이 진행된 곳은 2배 이상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포 공덕 일대에서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자 저희가 이곳 마포 공덕동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마포 공덕역 일대에서 소자본으로 신축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듣고도 보고도 믿기 힘든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마포 공덕역 재개발 포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찾았다입니다. 우리가 공덕역이라고 하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완성 도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덕역 주변에도 마지막 틈새는 있거든요. 그것도 투자금의 9억, 10억 이런 게 아니라 3억대로 말이죠. 유튜브 뻔하지 별다른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마포 공덕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 전략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포 공덕동 일대의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자병법이 픽한 공덕역 일대의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인 그 지역은 어디인지, 또 그곳에서 부자병법이 소개해드릴 재개발 선점 투자 부동산은 무엇인지, 좋아요, 구독 누르셨으면 지금부터 마포 공덕역 일대에 내 집 마련 준비하러 가보실까요? 공덕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었던 거는 크게 4가지 키워드가 있거든. 교통과 일자리, 직주라고 하지, 그 다음에 녹지, 교육, 재개발, 이렇게 이제 4가지 키워드가 있어. 뭐부터 들을래? 일자리부터. 교통, 일자리? 공덕역으로 가자. 마포 공덕역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이 마포 공덕동 일대가 발전할 수 있었던 4가지 큰 동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공덕역을 중심으로 십자가 형태의 큰 2가지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업무 중심축이 있고요. 이 서쪽과 동쪽, 동서로 이동시키는 녹지 문화축이 있어요. 이 업무 중심축 보게 되면은 5호선을 따라서 남쪽으로는 바로 여의도. 여의도는 여기서 6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5호선 타면은 이제 광화문 8분이면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이렇게 YBD, CBD 양쪽을 다 이동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공덕역 일대 자체만 보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호성, SOE, AIG, DB생명 등 대기업부터 동서식품과 같은 중견기업, 그리고 서울 창업허브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체급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방향의 업무 중심축을 봤고요. 이번엔 동서 방향의 문화 녹지축을 좀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걸을게요. 자, 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우리 지하철 한 8분이면요. 홍대며 합정이며 우리 대표적인 문화지역 다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서쪽에서부터 이 동쪽으로 오는 이 길이 다 뭐겠습니까? 경의선 숲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데요. 바로 뒤편에 효창공원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하철로 한 5분이면 삼각지역인데요. 용산공원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이 동서 방향은 굉장히 유용한 문화와 녹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용산역이 2정거장, 서울역은 한 정거장이거든요. 이렇게 현재 4개의 지하철 노선을 토대로 동서남북 어디든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공덕역은 향후에 신안산성 개통 예정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5개의 메가 역세권이 예정해 있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업무, 교통, 문화, 녹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진 이 공덕역 일대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완성된 틈새가 있다. 우리는 오늘 그 틈새로 갈 겁니다. 여기 공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저거 인공폭포 만들고 있어요. 여름에 막 물
방금 전에 본 게 교통과 일자리, 직주에 대해서 이제 봤다면 이번엔 그 4가지 키워드 중에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6번 출구에서 현장까지는 표창공원역 방향으로 쭉 걷다가 좌회전하면 되고요. 중간에 신호등은 없어요. 저는 한 6분 30초 정도 걸렸고 약간 살짝 오르막이고 좀 더 걸으면 이제 조용해질 겁니다. 이 공덕역 사실 좀 많이 시끄럽지. 정신없고. 다 왔다. 네,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마포 공덕동의 관심지역입니다. 짠! 일단은 주변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우리 관심지역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파트, 또 낡은 집들, 또 아파트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렇게 삥 둘러싸서. 네.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마포 공덕의 2번째 키워드죠. 재개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곳은 특별하게도 이 녹지와 재개발을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재개발과 녹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관심 지역은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 공덕역부터 이쪽 방향이 북쪽인데요. 표창공원도 있고 쭉 가면 서울역이에요. 그래서 지대가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동네가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면 이 자리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제격이 아닌가 그려지거든요. 오늘의 관심 지역에 대한 기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의 관심 지역은 구역 명칭이 있습니다. 가칭, 신공덕, 139번지 일대고요. 사업 방식은 신속통합 재개발인데요. 바로 지난달 마포구청에 연번을 부여받았습니다. 노후도는 88%로 엄청나게 낡았고요. 소유자 수는 130분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가 대부분이고요. 빌라는 단 3개 동뿐이다. 쉽게 말하면 동의서를 공식적으로 걷게 되는, 누가 됐는지 공식화시키는 신속통합의 시작을 알리는 행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 동네 나도 아는 동네인데 여기가 신속통합 재개발을 한다고 놀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오랫동안 지켜본 곳이에요. 공덕역도 가깝고 표창공원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사방에 회사도 많고 학원가도 다 갖춰져 있고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 왜 이 동네만 이렇게 낡은 곳이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단 1도 없이 이렇게 오랜 세월 방치되어 왔을까? 정말 몇 년 이상 이 지역을 눈여겨봤었는데 바로 지난달 신속통합 재개발에 연번이 부여되면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냄새 확 들어오죠? 노후도 88%. 심각하죠. 네, 심각합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집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 정말 잘못되면 큰일 나요. 해야 돼. 네, 여러분 우리 관심지역 내부로 계단 타고 올라와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걷던 이 계단 방향으로 계속 걷다 보면은 저기 나무들 보이시나요? 효창공원이에요. 엄청 가깝죠. 네, 바로 앞에 효창공원이고 주변에 노후도 88%의 위력처럼 상당히 낡은 집들이 많이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이 지역이 공덕역 일대의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공덕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빈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들어섰다든지, 그리고 재개발로 아파트를 짓고 있다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든지, 개발 관련된 행위들이 있다면 오늘의 관심 지역이었던 이 신공덕동 일대만 아무런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이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다. 그래서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다. 그리고 우리 이 관심 지역 바로 옆에는 큰 개발지가 하나 있습니다. 효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 효창동 역세권 개발과 우리의 관심 지역 간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 길을 걸으면서 경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제가 효창공원까지 걸어볼 텐데요. 제가 걷는 왼쪽 방향은 오늘의 관심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효창동 역세권 개발 사업 구역입니다. 신공덕 139번지 효창 역세권 개발. 네, 이 효창 역세권 개발은 2021년도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면서 시작이 됐고 올 1월 달에 정비 계획이 재공람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효창 역세권 개발 사업은 효창공원 압력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개발 방식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택한 것이죠.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은 저희 부자동법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4년도부터 한 2021년도까지 정말 많이 투자를 도와드렸던 곳이에요. 물론 당시에는 매매가 2억대, 3억대 이랬고 전세를 활용하고 투자한다면 5천 이하도 많았고 1억 내외도 많았어요. 그 빌라들이 지금 얼마냐? 기본 12억 그리고 13억도 부르고요. 전세에 활용했을 때는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이 동네가 개발됩니까? 이런 말씀도 많으셨지만 이렇게 번듯한 역세권 개발 사업 구역으로 수천 세대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효창 역세권 개발의 모양과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는 이 관심 지역의 모양이 마치 테트리스 하듯이 딱 떨어지거든요. 재개발 퍼즐에 마지막 남아있는 한 조각이다. 설명드린 이유가 그 모양의 형태도 이유이다. 정말 낡은 집이 태반입니다. 낮에 오니까 안 무섭네. 이렇게 좀 낡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독 다가구가 대부분이어서 사업성이 좋다 보니까 이따 그 부분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이 관심 지역인 신공덕 일산구 번지 앞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효창공원이. 그런데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효창 역세권 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쪽 편은 공원이 근처에 있긴 하지만 가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효창 역세권 개발에서 우리 관심 지역에 붙은 자리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고 녹지, 어린이 공원이 조성됩니다. 네, 여기 전부 다예요. 이 자리는 전부 다 녹지 어린이 공원이 조성되니까 우리 신공덕 관심 지역에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바로 정면에 보이는 효창 공원을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고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남쪽으로는 시티뷰, 북쪽으로는 효창 공원과 남삼주를 그냥 볼 수 있다. 효창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 도로가 이제 12m로 확폭 예정에 있거든요. 그럼 길도 엄청 넓어져요. 건물은 다 사라지고 녹지가 만들어져요. 대박이죠. 자, 이렇게 경계를 다 걸어봤습니다. 효창 공원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쪽에서 제가 경계 설명 좀 드릴 게 있어요. 걸어가 볼게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이제 기사식당이 있고요. 이 길이 중요합니다. 이 길을 경계로 왼쪽 편은 오늘의 관심 지역이고 오른쪽 편은 관심 지역이 아니라는 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이제 관심 지역이 보이고 계속 이어지는 게 이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의 저 많은 공원 접합부들은 어린이 공원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효창공원이 펼쳐집니다. 효창동 역세권 개발과 우리 관심 지역 사이에 어떤 녹지의 연계가 잡혀 있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온 김에 설명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 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효창공원에서부터 뭐 경의선 습길 그다음에 공덕역까지 가는 녹지의 연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길이 바로 그 초입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효창공원 재구성 계획이라고 있어요. 그 계획 38페이지에 보면 이 길을 따라서 효창공원의 어떤 접근성 그리고 효창공원을 사실상 좀 확장시키는 개념의 녹지 연결로가 이제 계획되어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이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길이 중요하다. 이렇게 효창공원 역세권 개발로 큰 어린이공원 녹지가 생기고 바로 옆에 효창공원 그리고 저쪽에 남산까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조망이 엄청 중요한데 여기는 뭐 남쪽으로 시티뷰 튀어 있죠. 그리고 앞쪽 가리지 않는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효창공원 다 볼 수 있죠. 남산 타워뷰도 다 나오죠.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지역 초입에 다시 와봤어요. 사업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나와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심 지역은 신속통합으로 연번을 부여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도 가능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정한 공덕역 일대의 역세권 바운더리가 있고 우리의 관심 지역은 그 바운더리에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되게 많은 사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효창동 일대가 역세권 개발을 택했듯이 우리 관심 지역도 신속통합이 아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의 변화 가능성을 말씀드릴게요. 구역 경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 뒤에는 우리의 관심 지역이 보이고요. 왼편에는 좀 낡은 주택가가 소규모 블록이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신공덕 2편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와 소규모 노후주택가 블록이 우리 관심 지역과 함께 개발을 한다면 어떨까 호기심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후도가 크게 저하되지 않는 80% 중반대가 확보가 되고 대로변을 확보한 구역 경계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아파트를 재개발 사업에 포함시켜서 진행한다. 이게 가능해? 라고 여쭤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가능합니다. 현재 이 신공덕 2편 세상 아파트는 100세대 정도의 소규모 단지이고 그리고 20년 차의 연식의 구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성수동 일대에서 서울시가 전략정비 재개발을 발표했는데요. 당시에 입주 10년 차 정도에 무료 용적률은 300%가 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포함됐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지역과 함께 진행한다고 했을 땐 좀 놀랄만한 일은 맞습니다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대로변도 접하고 이렇게 소규모 단지가 남지 않고 공원까지 쭉 이어지는 도시계획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유리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도 한번 해봤으니까요. 조심스러운 해석이니까 오해 없길 바라면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부담을 뽑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곳은 오늘의 관심 부동산이 위치한 근처입니다. 오늘의 관심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 이름은 블루버드 공덕입니다. 블루버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루버드는 부자병법에서 공급하고 있는 소형주택 브랜드고요. 그 입지나 품질 면에서 일반 빌라보다 많이 좋다는 사실은 이미 오랜 기간 알려드렸죠. 블루버드 공덕의 건축 계율을 말씀드릴게요. 대지 면적은 81평이고요. 총 5층이고요. 1.5룸과 2룸 구조의 총 15세대 빌라를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8세대가 선분양이고 7세대는 후분양입니다. 물론 선분양과 후분양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날 것 같습니다. 준공 시기는 올 하반기 예상이고 따라서 재개발 추진에 따른 현금 청산 리스크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대지 지분은 1.5룸이 4.5평, 2룸이 6평으로 적지 않고요. 매매 가격은 1.5룸이 5억대 중반, 2룸은 6억대 중반에서 후반까지입니다.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최선으로 낮췄습니다. 투자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투자 금액은 전세를 놨을 때와 반전세를 놨을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룸은 전세를 놨을 때 투자 금액 3억 초반이고요. 반전세를 놨을 때 투자 금액은 3억 중반에서 후반이고 월세는 20에서 30만 원 가능합니다. 2룸은 전세를 놨을 경우에 투자 금액 3억 중반이고요. 반전세를 놨을 경우에 투자 금액은 3억 후반이고요. 월세 15만 원에서 25만 원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투자 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를 넣는 거랑 반전세를 같이 보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반전세가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3천만 원의 전세금이다 라고 했을 때 반전세로 보증금을 3억만 받고 월세를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엔 보증금 3천만 원을 포기하는 대가로 월세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익률로 환산하면 8%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보증금 3억이 넘지 않게 된다면 저렴한 허그 보증 대출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에게도 좋죠. 결론적으로 자금 계획은 보수적으로 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반전세를 놓을 수도 있겠지만은 블루버드 공덕을 매수하실 분들은 반전세를 활용했을 때의 예산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루버드 공덕동 빌라가 정말 매매 가격이 경쟁력이 있는 게 맞는가? 이걸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까봐 저희가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봤거든요. 저희가 인근 재개발 추진 지역 시세랑 블루버드 공덕의 가격을 비교해 봤는데요. 입주 7년 이내에 투룸 빌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근 시세가 9억에서 13억 정도이고 그마저도 블루버드 공덕보다 작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시세를 전용 면적 가격으로 나눠봤습니다. 심한 경우 2배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리고 대지집은 평당 금액 중요하잖아요. 그 금액도 심한 경우 2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블루버드 공덕이 6억이 넘네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실 텐데 인근 원룸보다 저렴합니다. 이게 마포 공덕의 현실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심 지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우수할지 인근 정비구역들의 사업성과 비교해 봤는데요. 공덕역 반경 1km에 속해 있는 정비구역들의 총 사업부지 면적을 그 지역의 소유자 수로 나눠봤습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소유한 대지 면적이 몇 평인가를 봤는데요. 당연히 그 수치가 높을수록 사업성이 좋아질 테니까요.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관심 지역이 34평 정도로 1인당 평균 대지 면적을 최상위권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덕역 가깝죠? 효창공원 붙어있죠? 인근의 이 노후주택가들은 효창 역세권 개발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죠? 우리 앞에는 어린이공원, 녹지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노후도 높고 사업성 좋죠? 가격 착하죠? 게다가 브랜드는 블루버드죠. 그럼 된 거죠. 그리고 3억대의 시드머니로 공덕 역세권에 신축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확보해 두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블루버드 공덕동 빌라의 메리트가 얼마나 큰 것인가는 몇 년 후 이 영상을 다시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마포 공덕역 일대의 신축 아파트 내 집 마련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블루버드 공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자병법이 준비한 블루버드 공덕동 빌라의 상세한 물건 정보와 또 현장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부자병법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공덕이라고 적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카톡이 어려우신 분들은 02-888-8888로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효창공원에 왔네요. 우리 관심 지역에서는 이 효창공원 출입구가 근처에 2개나 있다는 것. 아, 좋다. 이 공덕역 일대에서는 이 효창공원이 사실상은 유일한 공원이죠. 경의선 숲길을 제외하고 본다면은 진짜 공원으로서 유일하죠. 좀만 들어가면 이제 아실 텐데 거의 숲에 가까워요. 이게 엄청 우거져 있거든요, 여기가. 아주 울창합니다. 사실상 효창 숲이다. 우리 관심 지역은 사실 공품화죠. 공원을 품는 아파트. 공품화가 맞죠. 그리고 이제 걷다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쉴 공간도 많이 만들어 놨고 잘해놨어.
이거를 내 집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제 앞에는 효창 운동장이 보이는데요. 효창 공원 안에는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창 운동장을 비롯해서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등등 많이 있는데 조깅 트랙이 있어요. 러닝 트랙이. 그러면 주민분들은 아침에 그냥 출근하기 전에 기록 단축하고 출근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진짜? 네, 여러분이 효창공원을 둘러보니까 이 동네 낡은 동네 재개발만 해서 아파트만 들었으면 모든 게 피결되고 만사가 형통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공동역, 얼마나 좋은 지하철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원,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으니 노후주택가가 아파트로 잘 정비만 되면 완성도 높은 완벽한 도시가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이 지역이 멋진 아파트가 되었을 땐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힌트를 얻으러 가보시죠. 네, 여기는 공덕 1구역이었던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의 공사 현장입니다.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요. 이 아파트의 최근 분양권 시거래가를 보게 되면 14평이 26억이 넘었고 33평은 30억이 넘었습니다. 내년도에 입주하게 되면 공덕 역세권에서 가장 값비싼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이 공덕 1구역 현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재개발 공부를 좀 도와드릴까 해서입니다. 멋진 대장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기 전 공덕 1구역 시절 아주 낡은 빌라의 실거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20년차 연식의 아주 작은 빌라입니다. 전용 10평, 대지집은 5평짜리 빌라가 15억 1천만 원에 거래됐었거든요. 대지집은 평당 가격으론 약 3억 수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냐, 미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잘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를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된 것이고 그 조합원은 이 아파트 33평을 7억에 받았으니까요. 일반 분양가는 17억이 넘었으니 그 빌라를 사서 조합원 피만 10억을 벌고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현재 이 마포자의 라첼스는 33평이 31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재개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순하게 빌라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예비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하는 것이다.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게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어서 조합원 분양가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받는 것이 무주택 청약통장의 일반 분양보다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이죠.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어떤 재개발 구역에 작은 빌라라도 갖고 있으면 조합원인 것이고 조합원의 자격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열악한 노후주택가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급 신축 단지로 바뀔 수 있는 위력,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 시장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에 작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알아본 사람과 놓친 사람의 현실적인 차이는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관심 지역 일대의 재개발과 녹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경인선 숲길에 다시 왔습니다. 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 학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또 특징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군잡이랑 학군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공덕은 두 개 다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중요한데 초반부에는 직주가 중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하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억에서 20억 왔고 20억에서 30억 갔다면 이 가는 과정마다 상승의 주된 동력이 좀 바뀌어요. 예를 들면 10억에서 20억 올 때는 탁월한 교통, 많은 일자리, 그리고 재개발 이런 걸로 왔다면 20억에서 30억 들어오는 요 동력은 교육이다. 마포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강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직주의 대표 명사가 어디예요? 강남역. 근데 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개포동보다 아파트 값이 싸냐? 그게 바로 교육이다. 학원 버스들이 많네요, 많아. 다 점령했네, 도로를. 그러니까 이 마포의 어떤 이 과정은 재개발이 크게 됐지. 그러니까 많은 새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득 수준이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소득이 받쳐주는 분들은 뭐랍니까? 자녀분들의 교육의 열의가 높아. 열의가 높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수요 또 생기다 보니까 많은 학원들이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마포 일대에 이 들어온 학원가들이 대부분 대치동, 즉 콧대 높아서 그 분점을 안내주기로 유명한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이 이 마포 쪽으로 모조리 들어왔다. 이게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서울의 4대 학군지는 대치동, 목동, 중계동, 그 다음에 여기 마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마포에서도 이 유명한 학원가가 가장 강하게 응집된 곳은 이 공덕역과 대흥역 사이인데, 이 대흥역 주변이 유독 막강한 학원들이 다 모조리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포 쪽하고는요, 윗집을 봤을 때는 이거는 미니 대치동이다. 진짜 유명한 학원이 이 앞에 있어요. 대치동에서도 뭐 손에 꼽는 생각하는 황소. 생각하는 황소가 마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포의 학군을 그냥 인정해야 된다는 증거입니다. 대치동에서도 가장 탑 중에 탑이고 초등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서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우리 대치동 친구들은 전부 다 이 학원을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학원이 마포에 들어왔고, 뭐 이거 외에도 태선어학원부터 해가지고 뭐 이강학원 등 대치동의 유명한 학원들이 전부 다 마포로 들어온 상황인데, 아무튼 이러한 마포구 일대의 학원가의 발전은 이 지역 일대의 학군의 위상을 높이고 또 집값을 밀어 올리는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직주 근접보다 무서운 교육의 힘이죠. 갑자기 우리 아들한테 고마워지고 있어. 절대로 이런 학원에 들어갈 수 없으니 공부 안 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공덕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업무 중심축과 녹지 문화축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교통과 일자리의 직주, 그리고 재개발, 녹지, 교육도 봤습니다. 이 네 가지 키워드에 힘입어 이 마포 공덕 신축 아파트는 평당 1억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낡은 동네와 저소득층분들이 모여 살던 마포는 이제 대대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노후주택가가 대부분 값비싼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있고요. 편리한 교통과 일자리가 모이면서 경제 규모도 아주 커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미니 대치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서울의 4대 학군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변화를 겪다 보니 사실상 마포에 입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이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으니까요. 마포 공덕의 중심에서 재개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을 알아본 사람과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눈으로만 확인할 사람의 결과적 차이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부디 수년 후에 지금을 돌아봤을 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후회가 아닌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블루버드 공덕동 빌라는 재개발을 모르시는 분에게는 단순한 빌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을 아는 분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빌라가 아니라 미래의 아파트 입주권이고 재개발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저렴한 가격에 선점해두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블루버드 공덕동 빌라의 상세한 물건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현장 답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카카오톡 부자명품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고 1대1 대화창에 성함, 연락처, 그리고 공덕이라고 적어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전화번호 02-888-8885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자병법의 특급 부동산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부자병법은 다음 시간에도 남들이 찾아내지 못한 지역에서 먼저 선점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포 공덕 역세권의 재개발 퍼즐 마지막 한 조각은 블루버드 공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